안녕하세요, 달라TV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주행기 컨텐츠를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디어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마쳤어요. 그래서 4만 킬로를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행 시승기 4만 킬로 후기를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니 해도 승차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승차감이 뭐 기타 뭐 벤츠라던가 뭐 BMW라던가 또 아우디라던가 여러 차량들을 많이 탑승을 해봤지만,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 차가 BMW 520i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을 탑승을 해봤고, 승용차나 세단이나 혹은 대형 화물 트럭까지도 좀 타봤어요. 네, 근데 아마도 에어 서스펜션에 의한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다고 모두 다 볼보 XC90 T8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어 서스펜션을 달린 S클래스라던가 혹은 뭐 BMW X5라던가 이런 차들을 타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서스펜션이 단단한 느낌 때문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노멀하고 무딘 정말 대한민국 표본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느껴질 정도라면, 그렇다면 에어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뭐 물렁물렁함, 스무스함, 이런 부분은 볼보 XC90 T8이 가장 최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조화가 정말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에서 커브를 만날 때, 코너링을 할 때 이 물렁물렁한 에어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차량의 균형 감각을 BMW의 그것처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BMW X5로 밤에 뭐 100, 150 뭐 이렇게 정말 되는 여력이 되는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코너링을 돌 때 크게 롤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볼보 XC90 T8은 뭐 롤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확실히 코너링을 할 때 물렁한 느낌 때문에 편안하게 코너링을 도는 느낌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은 들어요. 하지만 뭐 이런저런 평점을 주자면 저는 승차감에는 어쨌든 평점 4.5점 이상은 주고 싶어요. 네. 그 예로 저는 어쨌든 4인 가족을 패밀리카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고, 또 제가 출퇴근을 이 차로 하다 보니 제가 1인으로서 또 많이 타다 보니 느껴지는 편안함, 이런 좌석의 편안함, 착석감의 편안함,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안전성인 것 같아요. 사실 볼보 하면 지금 당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안전성이잖아요. 물론 뭐 BM이나 벤츠 카페 가보면 볼보 브랜드 비웃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럼에도 나름 볼보 내가 내세울 건 사실 안전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가지 충돌 테스트에서도 독삼사 압도하는 그런 안정성은 볼보만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또 나름대로의 또 자기 위안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볼보의 안전 기능을 몇 차례만 체감을 해본다면, 그러면 역시 볼보구나 라는 또 플러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장 큰 예로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라는 차량 충돌 방지 기능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방향성에서 전면, 후면, 측면, 측후면 여러가지 방향에서 내가 운행을 하고 있을 때나 혹은 내가 운행을 하지 않을 때나 여러가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3만 킬로나 한 4만 킬로 정도까지
타지 않으면 잘 느껴보지 못할, 왜냐면 또 그만큼 주행거리가 많아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혹은 또 위험한 상황들을 물론 안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만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구나 라는 걸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키로수로 몇만 정도는 타보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체감하실 수 있는 누적 마일리지가 좀 어느 정도는 되셔야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 주행거리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4234km를 달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 게이지는 파란색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약 33km 정도 갈 수 있는 숫자로 보여지죠. 이게 퓨어 모드, 전기차 모드로 가는 게 33km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3km가 완전히 충전이 됐을 때는 35km까지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게 한 38,000 정도 지났을 때부터, 원래 충전 완료하고 나서 시동을 바로 전원을 키면 하이브리드 상태가 자동으로 주행 모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풀 충전했을 때 32km가 항상 표시가 되었었는데 한 38,000, 39,000 때부터 갑자기 31km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퓨어 모드로 바꿨을 때 그럼 35km가 아니라 34km로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퓨어 모드로 바꾸면 또 바로 35km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립 컴퓨터가 미세하게까지 이런 차이를, 배터리의 경화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이제 슬슬 드러내지고 있고요. 물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8년 16만 km입니다. 이 볼보 XC60 T8의 기본적인 보증은 5년 10만 km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유일하게 8년 16만인 보증이 배터리입니다. 일반 그냥 배터리가 아닌 이 전기차 배터리. 네, 저 33km 갈 수 있다고 나온, 이제 32로 줄었네요. 저 배터리는 8년 16만 보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굳이 이런 걸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제가 4만 km를 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자율 주행 능력, 볼보의 반자율 주행 능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앞전 제가 3만 km 시승기까지도 볼보가 정말 너무 완벽한 것 같다, 특히나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반자율 주행을, 지금 현재 시속이 62km인데 반자율 주행을 105km로 세팅을 해요. 하고 지금 오른쪽에 차선이 있죠. 물론 실선이니까 제가 넘어갈 일은 없겠지만 뻥 뚫려 있는 저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 정말 엑셀을 거의 풀악셀을 치듯이 쭉 밟아 나갑니다. 이게 BMW도 iDrive 6인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급가속, 급발진, 급정거를 또 싫어하시는, 물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느 순간 뻥 뚫리게 되면 그 순간 저는 반자율 주행을 풀고 수동으로 시속 80이든 90이든 예를 들어서 100도로라고 하면 시속 한 95 정도까지는 제가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이후에 반자율을 세팅을 해요. 제 성향상 워낙 밟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반자율 주행으로 놓고 앞이 갑자기 뚫려버리면 차가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게 4만 km 정도 주행을 해보니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그렇다고 아주 뭐 듣기 싫을 정도 혹은 뭐 엔진이 뭐 부하가 걸릴 정도, 그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는 혹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소음이나 그런 출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고개 커브길에서의 이 반자의 주행은 여전히 볼보가 독삼사보다는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비 부분, 네 번째로 연비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약 871.4km를 운전을 했는데 연비가 25라고 찍혀 있죠. 네. 이 25라는 연비는 제가 뭐 기름만 혹은 전기만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충전을 했고, 그 충전을 해서 출퇴근을 했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할 때는 보통 거리가 제가 한 90km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 플러스 주말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말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또 시골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총 주행거리를 따져보니 약 월 2700km에서 많이 탈 때는 3200km까지 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연비가 제가 하루에 지금 25.1로 또 살짝 올랐네요. 이러한 연비가 거의 한 달 내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1회 전기 풀 충전을 했고, 또 주유는 약 5만원씩 3번 정도, 많으면 4번 정도, 이 정도씩 주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연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비 측면으로 보면 뭐 정말 너무 좋죠. 하지만 뭐 월 주유 금액으로 또 전기 충전 금액까지 합친다면 약 한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20에서 21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주행거리로 따지자면 2700에서 러프하게 3200, 3300까지,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한 30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다. 한 달 드는 비용은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400마력이잖아요. 이게 합산 405마력인데요. 가끔씩 도로에서 뭐 정말 양카라고 하죠. 그런 차들 만나면 밟아줘도 정말 무리 없이 정말 쭉쭉 나가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엔진만으로 달리는 건 너무 버겁다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고출력으로 쓸 때는 모르겠지만 상시 고출력을 쓰기에는 2000cc 다운사이징 엔진으로는 쉽지 않다. 아무리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함께 붙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슈퍼차저나 또 그 터보차저의 어떤 렉 형상은 특별하게 발견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초반에 프락테를 친다고 해도. 그리고 제로백도 뭐 그 제원상 나와 있던 5.8초인가요? 그것보다 더 잘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동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해보니, 볼보는 운동 능력을 위해서 사는 차는 아니다. 잠깐 정말 급하게 빨리 따라가야 할 상황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볼보는 안정을 지향하고 또 가족을 지향하는 패밀리 성향의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 능력을 가지고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짧게 4만 킬로 주행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뭐 5만 킬로나 6만 킬로에 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찍게 된다면 요거보다는 좀 더 또 다른 시선의 리뷰를 들고 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